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교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예상 정원 50명 이상의 노인 주간보호센터 노치원 수익구조 한번 계산기 만들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제 그 주간보호 수익 계산기를 2023년도에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업데이트를 한 필요가 있어서 살펴보던 중에 이 계산기를 하나만 만들어서는 전체적인 주간보호 수익 구조를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대규모 주간보호센터 50인 이상 시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주간보호 수익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50인 이상이니까 130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 계산기에서는 뭐 계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픈을 해서 이 실제 보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내용들을 보고 계속 보강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익구조 계산기에는 출석률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실제로 어르신이 다 참여를 했을 때, 다 오셨을 때 기준과 좀 떨어졌을 때 기준들도 같이 좀 반영을 해서 항상 어르신이 매번 꽉 차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석률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수익이 떨어지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고, 원래 이전 계산기에는 아직 그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전 계산기에는 요 인건비 지급 수준이 좀 낮은 형태여도 그냥 계산이 되게끔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대표님들이 인건비 지급 수준 원래 0.49보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요 정도는 그냥 맞춰서 그 지급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산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수준은 맞춰지는 걸로 해가지고 손수익 비교를 가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수익을 비교해보는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법령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계산기를 한번 써보시고 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경해서 한번 써보시고 혹시라도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한번 반영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기준 수가로 계산을 했고 가산 기준도 그렇게 맞춰서 다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건물을 볼 때 평수를 넣게끔 한 건데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만, 이렇게 하늘색으로 된 부분들만 우리가 손으로 건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비밀번호를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건드시면 수식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수식을 건들 줄 아시는 분들만 수식을 건드려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파란색 부분들만 선택을 하는데, 왜 평수를 개념을 넣었냐? 우리가 보통 임장을 하게 되면 그 전용 평수 기준으로 주간 보호를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이 부분 또한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영상 중에서 임장에 대한 손품 팔기, 발품 팔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계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수에 따라서 주간 보호의 크기 정원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 평수를 넣으면, 이거 전용입니다. 전용 평수를 넣으면 예상 정원이 나오게끔, 그리고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은 들어가는 돈들이 필요 예상 금액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계산을 만들어 둔 거예요. 자, 130평에 5천만 원, 5천만 원 보증금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찾은 건물이 만약에 440만 원, 너무 싼가요? 440만 원 정도 월세다. 이렇게 하면은 운영비가 변경이 돼서 실제 총 예상 금액, 이건 거의 한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비 정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투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계산되게끔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혹시라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탁을 해서 실제 위탁 업체에서 내는 비용이 3,500원인데 실제 우리가 받는 비용이 3,000이다 그러면 수수익이 이렇게 반영되게끔 그렇게 조정을 좀 해뒀습니다. 이렇게 조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조리사가 빠지기 때문에 순수익이 또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조절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짜는 겁니다. 한번 130평 먼저 보면 지금 5천만 원의 임대료 440만 원짜리로 계산을 해봤고 조리 위탁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0명 기준이 순수익이 약 2천만 원까지 가산을 받았을 때 2천만 원까지 나오는 걸로 출석률 100%일 때 나왔죠. 여기서 조절을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임대료가 440만 원일 때 순수익이 이렇게 되는데 550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순수익이 조절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순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이 550만 원이 아니라 660만 원이 된다면 또 그만큼 순수익이 더 떨어지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만큼 초기에 필요한 투자 금액도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들도 가게 될 테고요. 그래서 한 550만 원 정도로 그 상가나 이런 부분들마다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이렇게 순수익을 한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를 해볼게요. 임대료 변경을 할 때도 이렇게 순수익 차이가 나고 조리사를 뽑았을 때 업체에다가 끼당 내는 돈을 업체에다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그냥 영원으로 해서 직접 했을 때 순수익이 좀 떨어지긴 하죠. 대신에 이제 순수익이 떨어지는 대신에 조리원을 직접 쓰니까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유도나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또 있어요. 조리원을 쓰지 않았을 때 위탁을 그 법정으로 따졌을 때는 전체적인 위탁, 그 전량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뿐만 아니라 설거지, 뭐 소독, 뭐 이런 식판에 대한 관리 요런 것까지 다 위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지켰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순수익만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위탁을 했을 때랑 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랑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예, 순수익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여기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 보통 한 평당 한 150만 원 정도를 저기 잡아놨고요. 이거보다 싸지면 당연히 투자 금액이 줄어들겠죠. 예, 줄어들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 공통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금액을 넣은 거고 뭐 더 싸게 한다면 더 싸게 이 금액은 떨어진다라는 정도로 만약에 130평이면 거기다가 10만 원이 평당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다 10만 원 곱하면 얼마인가요? 네, 1,300만 원인가요? 네, 그러면 그만큼이 줄어들겠죠. 예, 그런 부분들. 직기 미품 금액이라든 차량 비용, 차량은 중고로 2대 정도만 계산을 이렇게 해뒀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비용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출산율이 100%일 때 순수익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시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퍼센트를 조금씩 내려봐야 돼요. 예를 들어 95% 출석률이다. 그럼 순수익이 뚝 떨어지죠. 예, 왜 그런 걸까요? 어르신들이 원래 51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만 떨어져도 5, 25, 2명, 3명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진다고 하는 게 실제 어르신이 2명, 3명 빠지는 것도 있지만 월화수목 금토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데 그 중에서 토요일이 적게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본인 사정으로 빠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정을 해서 평균적인 출석 인원들이 나오거든요. 평균 이용 인원수라고 그래요. 평균 이용 인원수는 항상 풀로 채워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출석률 95%, 90% 이렇게 88%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순수익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산을 받아서 매출을 올려서 진행을 했을 때도 이 순수익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인건비 지급수만 잘 맞춰가지고 가산을 잘 받지 않고서 하는 경우에도 이거 쉽지 않은 얘기긴 하거든요. 그럴 때도 수익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이 출렁거린다는 사실을 알아보시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출석률 한 88%뭐 그 밑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85%에서 100% 범위까지 52시설 이 수익 계산기를 가지고 놀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순수익이 됐을 때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88%, 90%. 예, 당연히 조절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99% 채워졌을 때 순수익이 이렇다. 그러면은 내가 130인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순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나는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그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출석률이 떨어졌을 때 어떤 게 이제 타격이 크겠어요? 요런 임대료 이런 고정비 같은 게 굉장히 타격이 크시겠죠. 그래서 이 고정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장을 하실 때 저희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임장을 할 때 임대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표님들은 당장 지금 오픈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저희 조심하셔라. 이 임대료 너무 크면 이거 버티기가 힘들다. 이 돈 1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예. 거기다 관리비까지 만약에 차이가 나봐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출석률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출석률을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른 특화 프로그램, 우리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게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상담 실력, 그 다음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야지, 그냥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뭐 몇천만 원 난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올려볼게요. 이제 인원수를 한번 올려봅시다. 150평 정도 평수로 하고, 임대료는 한 뭐 600 정도로 잡아볼까요? 6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4억 5천 정도, 이제 6개월 정도 운영비까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딱 찾아보세요. 2억 2천 정도 돈이 들어가고, 짓기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다 써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산을 해서 총 6개월 동안 한 4억 4천, 4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시작을 했을 때 순수익 88% 순수익, 수출손이 나와도 1200, 1500, 1250 정도 만약에 수익이 나온다. 어떠세요? 만약에 이게 만족스러울까요? 4억 5천, 네, 1200, 1500? 그러면 이게 한 달이니까 연으로 따지면은 한 1억 4,400 정도 되는데, 한 3, 4년 정도 열심히 운영하면은 뭐 된다는 뭐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이 괜찮을까?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계산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엑셀 계산기는 제가 계산 방법을 다 밑으로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엑셀을 쓸 줄 아시는 분들은 열어가지고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해볼 수 있겠죠. 해보시면서 댓글로 적나라하게 그 후기를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0% 한다. 90%로 출석률을 올릴 때, 92% 출석률이 나올 때 순수익이 확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출석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100%가 되면 어떻게 되냐? 100%는 좀 쉽지 않겠죠. 순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되게 꿈의 순수익이에요. 꿈의 순수익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런 출석률 100%라는 건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의 순수익은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창업을 해라 마라 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95% 정도 하면 이 정도가 적정하겠네요. 그렇죠? 잘하는 기간 기준으로 해서 순수익 이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 하시는 대표님들,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가끔 저희 수익계획서 보고서 왜 이렇게 적게 잡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욕을 안 먹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160평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60평 정도 해서 임대료가 뭐 650 정도 올라가고, 뭐 보증금도 한 1억으로 올라간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장하시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비용들이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계산이 되고, 투자 금액들도 아마 적절하게 나올 거예요. 이 투자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6개월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감안하세요.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각 비용들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 비용들 계산을 좀 해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60명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59명이 넘어가면 인건비 지급 수준이 거의 법령에 맞게끔 맞춰집니다. 그래서 한 59명 이상 되면은 이게 참 법에서 정한 바대로 그 계산이 좀 되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 지급 수준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구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석률을 만약에 이렇게 낮추더라도 순수익이 2천만 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게 88% 출석률이라는 건 거의 12%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정원 중에서 12%가 10%만 해도 한 6, 7명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한 59명 뭐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순수익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출석률이 내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출석률은. 그래서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8부터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평균적으로 잘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뭐 200평도 해보겠습니다. 200평. 200평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86명이 나오고요. 임대료가 뭐 예를 들어 990만 원이다. 뭐 제가 너무 크게 잡는 걸 수도 있는데, 보는 데마다 다르게 하세요. 그 지역마다 좀씩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투자 금액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0명, 89명, 뭐 100명 평수만 올리면 얼마든지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수 큰 거를 찾으면 그만큼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심지어 뭐 이렇게 100% 하면 뭐 순수익이 5천만 원 나온다,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주간보호센터는 지역 기반입니다. 그 방문이나 요양원처럼 뭐 전국에서 이렇게 꼭 오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을 모셔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멀리 가도 뭐
3, 40분 걸리는 곳도 갈 수 있겠지만 보통 한 15, 20분 내외에서 어르신을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모셔올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물론 여러분 마음에는 한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뭐 100명까지 꽉 채운다는 것 자체가 순수익만 보고서 이게 오픈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 7, 80명이 넘어가면 효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180평 정도까지만 한번 가지고 놀아보셔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 지급 수준이 0.477로 그 조금 낮게 나왔는데 실제 0.49가 나오게끔 나중에 뭐 조정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참조용으로만 일단 쓰시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제가 지금 당장 찾은 이런 오류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건비 지급 수준은 0.49%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수익이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걸 90%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순수익이 떨어지죠. 그래서 출석률 개념들도 좀 가지고 놀아보시고 이 임대료나 보증금 넣었을 때 차이점도 확인을 해보시고 조립 위탁을 했을 때랑 영영으로 넣었을 때 차이점도 조립 위탁을 안 했을 때도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눌러보시면서 한번 가지고 놀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놀아보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이 계산기를 보고서 뭐 100명, 200명 가지고 놀아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편입니다. 만약에 이게 7, 80명이 넘어가면은 보통 2호점을 하는 편이거든요. 2호점을 선택하는 편이라서 뭐 물론 사람마다 틀립니다. 뭐 200평을 해놓고 사람을 7, 80명만 채운다. 뭐 다 채울 수 있다. 뭐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니까요. 근데 너무 거대하게 한 위치에서 하는 게 꼭 좋은 것인가? 왜냐 초기에 이 임대료가 높다는 거는 인원수가 처음에 정원에 차려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10명, 20명이 있어도 이 금액이 임대료가 나가는 거고 0명만 있어도 한 분도 없어도 임대료가 나가는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엑셀을 그 있는 그대로 변경할 수 있게끔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고요.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요거 이렇게 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런 수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혹시 다른 데 쓰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다시는 안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와 천천박사였습니다. 재밌게 노시고 예, 실질적인 내용들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